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 7월 마지막 날입니다. 7월 31일. 네, 8월이 내일이죠. 8월 15일이면 여름도 끝납니다. 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올 분위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2개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상당히 더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태풍이 비를 많이 몰고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비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다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여기 있어 보니까 알겠는데, 저도 예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비가 많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잖아요, 지하.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서 뭐가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까지 인생에 겪어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지하든 어떤 이런 상가에서 비가 많이 와서 장사를 못하거나 그런 것들, 위에 오뎅바나 이렇게 여기 또 오징어 세상이라든지 오빠라든지 이런 데서 비가 많이 와서 일어나는 그 애로사항들을 이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5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 참 많이 어떤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천장에서 물이 한번 흔 적이 있어요. 했는데 제 오뎅바 아주머니한테 부산 오뎅 여기 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천장에서 물 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비가 오면은 지하는 무조건 물이 새는 거 아닌가,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하든 모든 게 다 현대식으로 다 지어놔가지고 비 같은 거 때문에 물이 샌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거는 비가 안 새게끔 잘 해야 되는 거,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좀 서러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리얼리티 쇼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배우고 이걸 하는 여러분들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면 아파트에서 그냥 계시는 분들이야 저도 집은 아파트잖아요. 계시는 분들이야 경치 좋고 비 오는 경치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 이걸 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원래,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인간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측은지심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남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조금만 생각해 주는 거, 이게 인간의 최고의 멋이에요. 인간의 멋의 가장 최고는 측은지심이다. 예, 측은지심만이 인간이 정말 최고의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경지에 최고위에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프닝 길게 안 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서두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눈이 많이 와서 힘든 사람들도 있겠구나, 비가 많이 와서 힘든 사람들도 있겠구나, 또는 비가 안 와서 힘든 사람들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면서 인생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 번 하면서 인생을 즐겨주는 맛이, 내가 어디 가서 미용 멋있게 하고 머리 예쁘게 깎고 어디 가서 알마니 쫙 입고, 이거보다 알마니도 입긴 입어야죠. 알마니를 입는 것만큼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일단은 그 사람이 풍겨내는 그 광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광채에 가장 높은 지경에 있는 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다. 남을 좀 불쌍히 여겨주는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예, 멋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흘릴 때 흘려줘야 되고, 그래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릴게요. 남이 불쌍한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을 한번 흘려줄 수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정말 누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공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손석구처럼 손석구가 안 내는 그 화를 안 내는 건데, 개인적인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분,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불쌍하게 있는데 내가 같이 한번 화를 내주는 거, 이건 정말 훌륭한 인간의 멋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눈물을 같이 한번 흘려줄 수 있는 거하고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대신해서 화를 내줄 수 있는 거.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17세기 최고의 지성. 예. 아담 스미스가 제가 이제 저희 150년대 이상 된 이제 어떤 저희 멘토인데, 그 책에 아담 스미스 도덕감정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내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제가 한번 오프닝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당부를 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즘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좀처럼 안 끝나고 있어요. 예, 좀처럼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는데, 이게 이제 뭐 끝나는 거는 언젠간 끝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핵심이, 물론 핵심은 이제 결국은 영토 팽창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토의 팽창,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옛날 소련의 어떤 영역에서 비하면 상당히 위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푸틴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러시아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옛날엔 소련 시대 때는요, 러시아가 인근의 위성 국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스 있죠, 석유, 이런 걸 무상으로 줬어요. 거의 이윤을 남기지 않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련 시대 때는 러시아가 남는 장사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워낙 천연자원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쓰고 남아서 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가지고 막 돈을 벌건다거나 뭐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산다거나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산업을 팽창시킨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급자족해가지고 워낙 자원도 많고 하니까 뭐 천연가스에 뭐 원유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막강한 어떤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러시아가 자기의 위성 국가들, 1989년도에 러시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러시아가 이제 90년대 초반 되면 러시아가 그 소련 연방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자본주의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국영 회사를 가장한 이제 여러 가지 재벌들이 생긴 거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이제 수출을 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원유값이 많이 쌌어요.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원유가 비싸진 시대가 아니었고 고유가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고유가 시대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고유가 시대가 뭐 1970년대도 있었고 그 고유가 때문에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1989년도 이전의 고유가 시대는 러시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러시아는 90년대 이후, 89년대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자기들의 자원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좋아진 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원을 가지고 상업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자본을 축적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러시아가 사실은 푸틴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먹여 살릴 자식들이 없어진 거죠. 옛날에 뭐 폴란드나 헝가리나 뭐네 이런 나라들 다 그냥 석유니 이런 걸 다 공짜로 준 거예요. 예, 공산주의를 유지해야 되니까. 공산주의가 돈 안 되는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은 어떻게든 자원이 있어서 먹고 살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산업이 발전이 안 되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 돌아가면서 푸틴이 이룩한 것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 원유나 천연가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갖고 있는 천연자원의 장점을 10분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상당한 부국으로 만들었고 또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 어떤 실속 있는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돈 좀 생기고 하니까 러시아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예전의 어떤 영광을 한번 예전 방식이 아니라
한번 그냥 미국같이, 그러니까 우리 강대국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돈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자본을, 튼튼한 자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된 거죠. 옛날처럼 막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옛날 공산주의 시절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다른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989년도 이후에 달라진 건 러시아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미국도 달라졌단 말이죠. 미국은 뭐가 달라졌냐면 89년도 이후부터 미국의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속물주의가 됩니다. 말하자면 8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하고 이념 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그냥 뭐 비천한 자본주의 있잖아요. 정말 자본주의 끝판왕, 거의 뭐 엄청난 자본을 축적하고 또 소위 얘기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은 이제 뭐 일반 기업의 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금융기관인 2008년도에 다 이제 일반 브라더스니 뭐니 엄청난 채권, AIG라든지 엄청난 채권을 남겨놓고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했는데 그 돈을, 그 채권을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를 파산시킨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시장이 떠안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국가가 엄청난 달러를 찍어가지고 그걸 채권을 사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전에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안 지고 그냥 그 부자로 그냥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서민이 뭐 피해를 본 건 없겠죠. 예, 왜냐면 다 사줬으니까. 물론 이제 미봉책이긴 한데 결국은 만약에 그게 미소와 경쟁 중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소련이 그걸 가지고 상당히 또 이제 물고 늘어졌을 테니까 달러를 찍어낸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세를 취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닉슨 체제 때 7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게 이제 근본이제를 포기했잖아요. 74년도에 근본이제를 포기했는데 근본이제를 포기하고도 사실은 미국이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달러를 찍어내거나 막 해서 막 물론 찍어낸 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우리가 2008년도 양적 완화 때처럼 이렇게 마구 뭐 닷컴 버블 때처럼 이렇게 마구 찍어낸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뭐 이런 사태 때처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얘들 진짜 해도 넘어가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나 중국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단 1달러를 얻으려고 해도 실제 그만큼 1달러만큼의 자원을 팔거나 자기들이 막 열심히 인민들이 일을 해가지고 공산품을 사와야지 몇 달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찍어내는 윤전기에서 찍어내는 돈을 살려고 중국 인민이 노동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들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이 새끼들 뭐 달러를 뭐 그냥 무진장으로 찍어내네? 야, 개고생은 우리가 다 하는데 중국은 다 제조업은 다 우리가 떠맡기고 러시아한테는 자원 떠맡기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다 그냥 빼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뭘 봉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은 또 물론 또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너네들 맞춤바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그걸 사오면 되는데 지금은 달러가 있어도 못 사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달러를 찍어내서 인플레이션도 생겼지만 생산 공장에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특히 싸게 중국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어줬던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그냥 대놓고 너희들 달러 찍어낸 거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뭐 라트비아인가 이런 데다가 지금 이제 가스관을 잠궜잖아요. 잠그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루블화로 결제해라. 달러로 결제하지 말라 이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달러가 지금 휴지 조각이라는 생각을 인식을 자꾸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세계 기축통화 달러 나 거부할 거야. 세계 기축통화 나 달러를 안 해. 이렇게 되는 순간 미국은 큰일 납니다. 왜? 지금까지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말 잘 들었어요. 말 잘 들었다고요. 그래서 달러가 좀 찍어내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좀 숨을 쉬게끔 우리가 솔직히 달러 찍어내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좀 이거를 좀 챙겨줘야 걔네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나쁜 악행을 좀 더 악유를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국을 완전히 악의 축으로 보고 또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아주 나쁜 놈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지들이 더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완전히 치팅 아니야. 돈 다 막 찍어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만들고 자국 내 제조업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응?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막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을 자꾸 제조업 특히 공장을 자꾸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응? 얘네들 나라에서 짓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짓게 해라. 왜?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축통화 국가들은 점점 좀 자국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하게 돼요. 왜? 돈을 찍어내는데 뭐하러 자국 국내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영국처럼 막 전 국민의 80% 이상이 막 60% 이상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아마 뭐 이 블루 칼라를 하려고 하지를 않을 상황이에요.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미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웬만한 직장에 가면 다 억대 연봉이에요. 10만 불, 20만 불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냥 취직해가지고 자기는 그냥 IT하고 뭐 소위 얘기해서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면서 그냥 세계 경영하고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힘든 일 누가 하느냐? 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뭐 석유 파내고 이거 아시겠지만 원자재 파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 내막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개인적인 국가에 대한 러시아하고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1989년부터 시작된 파행적인 그 자본주의의 어떤 타락,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돈을 찍어내는 거죠. 채권들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시장에다 맡겨둔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뭘 잘못해도 돈 다 막 채워주고 부루마블 게임인 거죠, 말하자면. 진짜 돈이 아닌 것처럼 막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좀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더 해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옛날 899년도 이전에는 그냥 막 줬던 석유를 다 돈 받고 파니까 자기들도 돈이 생겼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그냥 기축통화를 그냥 한번 러시아 루블화로 하면은 우리 자기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겠지? 우리가 기축통화를 러시아로 루블화로 되면 되는 거잖아. 왜? 우리는 진짜 원자재를 팔면서 돈을 받는데 미국은 뭘 하나 주는 것도 없이 돈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러시아의 어떤 그 원자재 그리고 미국의 달러의 어떤 이 경쟁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표지에 써놓지 않았지만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속내를 물밑의 이해관계를 정보부장이 얘기하는 이 이해관계를 지금 이런 얘기들은 신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신문에 나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가늠하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한번 여러분들이 고시어 보면서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